우리가 11시 40분에 시험이 종료가 되는데 35분이 되면 감독관이 OMR 걷겠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죠. 그리고 시계를 보는 순간 5분 남았다. 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방송국 186화. 오늘은 5과목 문제 푸는 전략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분백제 모고반 제가 토요일 오전에 캠스터디랑 또 따로 신청 받으면서 토요일 오전에 시험 시간 10시에 맞춰서 100분 동안 문제 푸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기출문제집 단원별 아직 못하신 분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혹은 시행처 기출로 전범위 5과목을 푸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국어를 몇 번째 배치할까요? 영어를 마지막에 배치해도 될까요? 과목 순서 100분 동안에 5과목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순서입니다. 이 전략의 중요성, 100분 동안에 100문제 푸는 전략의 중요성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저의 원칙, 5과목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제가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풀어야 하는 우리 시험 정말 중요합니다. 100분 동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시험지는 5과목을 한꺼번에 나눠주고요. 국어를 먼저 하든, 영어가 2과목에 순서로 배정되어 있지만 5번째로 풀든, 행정학이 5번째 과목으로 배정되어 있지만 첫 번째로 풀든,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킹은 1과목에 국어로 되어 있으면 국어 1과목에 마킹 하셔야 되고, 2과목이 영어로 되어 있으면 2과목에 OMR 카드 마킹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순서는 뒤죽박죽 풀어도 되고요. 시간 내에 100문제를 온전히 풀어야 우리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고, 5과목을 다 잘해야 됩니다. 고르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한 문제도 빠짐없이 찍지 말고 잘 풀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제가 또 찍기 전략을 말씀드리지만, 시간 내에 100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문제 1점이고 1, 2점 사이에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전략,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 첫 번째, 과목별로 최대한 푸는 시간을 미리 배정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어를 나는 최대 23분까지 풀겠다. 행정법은 나는 15분 동안에 풀겠다. 회계학은 나는 20분 동안 배정해서 풀겠다. 요 시간을 연습하시면서 미리 나만의 시간을 설정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최대라는 말이 뭐냐면, 국어 23분 넘으면은 그만 푸는 거고요. 행정법 15분 넘어가면 그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15분을 배정하겠다. 회계학은 최대 20분을 배정하겠다. 요렇게 먼저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국어가 좀 쉬웠거나 회계학 내가 계산이 좀 잘 됐다, 말문제도 빨리빨리 풀었다, 그래서 실제로 18분 만에 풀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 좀 더 시간을 배정하거나 시험장에서 다시 한번 5과목 다 풀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남겠죠. 하지만 최대 20분까지니까 나는 20분 동안에 회계학을 풀고 마지막 20번을 못 풀었다, 그러면은 다음 과목으로 그냥 넘어가시고 찍던가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과목별로 최대한 푸는 시간을 배정을 해놔야 다음 과목 4과목, 5과목 이 순서로 배정한 과목에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배치를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과목 풀고 한 과목 마킹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20개씩 마킹을 했습니다. 요 100문제를 한 번에 풀고 따로 8분, 7분 이렇게 들여서 100개를 마킹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23분을 배정한 거는 국어 20개 풀고 20개 마킹을 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요거는 학생들마다 좀 달라요. 합격생들마다도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국영안까지 60문제 풀고 60개 먼저 마킹하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 40개를 마킹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100개를 한 번에 풀고 마킹 100문제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 과목 풀고 한 과목 20문제 마킹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킹 시간까지 포함이고, 최대 시간을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죠. 저는 옛날에 국어가 3페이지였으니까 국어 20분에 영어 40분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국어 시험지 길이도 길어져서 23분에 37분 이 정도로 배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험 시간이 10시부터 시작인데 10시 23분이 되는 순간 국어에선 손 떼셔야 되고요. 영어도 나는 최대 37분을 배정했으니 11시가 되는 순간 손 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행정법 15분을 배정을 했고 11시 28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12분 동안에 행정학 풀고 끝내시면 됩니다. 이게 최대한 배정을 한 거고요. 행정법에서 나는 19번, 20번 못 풀었어, 1분만 더 하면, 2분만 더 하면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행정학 8분 남고 7분 남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죠. 이 앞 과목에서 1분씩 밀리고 2분씩 밀리고 좀만 더 해야지 하다가
항상 5번째 배정한 과목에서 7분, 8분밖에 안 남아서 망치는 경우, 10문제 이상을 찍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진 실력보다 더 많이 맞힐 수 있는데 시간 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마다 나만의 최대 시간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행정법이 술술 잘 익히고 잘 풀려서 뭐 12분 만에 풀렸어요. 그러면은 3분이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도 생각보다 독해 무난하게 나오고 쉬워서 35분 만에 풀었어요. 그러면 2분이 남는 겁니다. 요런 남는 시간 마지막에 모아서 어려운 과목 한 번 더 보면 되겠죠. 한 번 더. 그리고 이렇게 이미 마킹한 거에서 내가 한 번 더 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번에 마킹한 게 3번인 것 같다. 3번으로 고치자. 이러면 화이트로 고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시간을 과목마다 배정하자. 원칙 1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원칙, 언어, 국어랑 영어죠. 그 다음에 회계 같은 계산 과목, 경제학, 뭐 응용역학, 기술직군에도 계산 과목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계산 과목들은 첫 번째 순서나 5번째 순서로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10시, 오전 10시에는 우리 뇌가 깨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긴 지문이라든가 특히 영어 독해죠. 그 다음에 계산 과목 한 2분 정도 들여서 복잡한 계산을 하는 거는 뇌가 아직 덜 깨어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로 두기엔. 그런데 저는 국어는 첫 번째로 뒀어요. 왜냐하면은 한글말이고 그 다음에 문법이랑 어휘 한자 먼저 풀면서 머리에 예열을 가했기 때문에 국어 정도는 첫 번째에 뒀습니다. 그리고 문학 풀고 독해 풀고 이렇게 따로 배정을 해서 국어는 1과목에 뒀었는데 되도록이면 영어나 계산 과목 요거는 1과목에 두지 말고 5과목에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5번째 과목 5과목에 영어나 국어 비문학이 있거나 계산 과목이 있는 거를 5번째 순서로 배정했을 때 이 시계를 봅시다. 우리가 11시 40분에 시험이 종료가 되는데 35분이 되면 감독관이 OMR 걷겠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죠. 그리고 시계를 보는 순간 5분 남았다. 떨린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은 2배로 고조가 되고요. 요런 글들 지금 22년 국가직 9급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영어, 독해죠. 17, 18, 19, 20. 그 다음에 국어도 이런 비문학들 잘 안 읽힐 겁니다. 이건 회계학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연 온전히 계산이 될까요? 뭐 11시 중간 타임에 한 5분 정도가 남으면은 이런 거 3문제 풀겠죠. 영어 독해도 최소 2개, 많게는 3개까지 풀 수 있습니다. 5분이면. 하지만 요 11시 35분 이렇게 된 5분 남은 상태라면 우리의 긴장감이 배가 되고 집중이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을 내 실력 발휘도 못하고 풀 수 없고 찍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5번째 과목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칙 3번째, 행정학, 사회복지학, 뭐 한국사 등의 과목 요런 것들 중에 하나를 마지막 순서에 둘 것 5과목에 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교육학도 해당이 되겠고요. 요런 과목들의 성격은 알면은 바로 맞힐 수 있고요. 그냥 나의 지식, 내가 그간의 기출해독, 제가 기출 대조 내역도 얼마 전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그 기출 해독 제대로 돼 있으면은 바로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데 모르면 그냥 아예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이 남아 있어도 11시 35분이어도 지식이 있으면 내가 알고 있으면은 7, 8문제, 뭐 10문제까지도 거뜬히 풀고 마킹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마지막 순서 5과목에 두는 게 좋고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2022년 국가직 9급, 뭐 한국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교육학, 사회복지학 이렇게 내 지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것들. 뭐 18번 마지막 장 지금 다 가지고 왔어요. 공민왕 즉위, 무신정권. 이게 1351년. 이게 뭐 1200 몇 년이었지. 근데 보기를 보니까 쌍성총관부 이거는 국민왕이 즉위하고 나서 한 거니까 이게 바로 틀렸죠. 옳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19번도 옳지 않은 것은 뭐 이 나라는 전시과 고려 같은데 윤작법이 보급됐고 이양법이 남부지방 일부에 고려가 맞네. 근데 읽어보니까 3, 4는 고려가 맞고 이게 이건 조선이잖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답을 찍을 수 있습니다. 30초 이내로 나의 지식이 있으면은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여기 교육학도 볼까요? 17번 모형 나왔네. 혼합 모형은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점중 모형의 특징 최선에 대한 이거는 합리 모형이잖아. 3번 만족 모형 이게 맞네. 4번 다시 한번 보면은 요거는 이게 지금 점증 모형이네.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고 보비트 학교행정 이것도 특징 낭비 최대한 제거 맞고 교육시설 활용 가능한 모든 시간에 맞고 능률 최대한 유지 그 다음에 교직원 수 최소 이것도 맞고 학교행정에 책임도 한다. 학교행정은 별개로 봤어. 이런 식으로 4번 찍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지막 페이지 가지고 왔는데 뭐 배버리지,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세 가지가 뭐 완전 고용, 그 다음에 가덕수당, 이건 아동수당 있는 거고, 보건서비스 요거는 맞는데 최저 수준의 선별급여제 이건 없었어. 그러니까 바로 3번을 찍을 수 있고 12번, 뭐 13번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14번도 보면은 뭐 총괄평가 정의, 형성평가, 목표 달성 이런 것들 다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는데 이거는 비용 효과 분석이 아니지.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거는 비용 편익이지. 이런 식으로 알면은 바로바로 답을 찍을 수 있어서 마지막 5분, 11시 35분부터 5분이 남았더라도 뭐 7, 8문제, 많게는 10문제까지 거뜬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원칙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요거를 잘 반영을 해주시고 일단은 연습해보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도록. 저는 이 전략으로 해서 여러 제자들을 합격을 시켰고 상담할 때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나에게 맞도록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팁이 있었어요. 좋네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마지막 5분 동안에 떨려서 영어 독해 한 문제도 못 풀겠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고 저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는데 만약에 안 맞는다. 저는 그냥 빨리 풀 수 있는 과목들 얼른 풀고 국어 영어를 뭐 1시간 넘게 확보를 해서 천천히 푸는 게 더 이득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이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맞춰서 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과목 연습을 내가 직접 몇 번 해보자. 최소 5번 정도는 시험 전에 해보고 들어가야 특정 과목에 뭐 20분을 배치할지, 뭐 17분을 배치할지, 그 다음에 35분을 배치할지, 그리고 영어가 뒤로 빠지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한국사가 뒤로 빠지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고, 나에게 맞는 전략 찾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86화 제가 이 시기쯤에 꼭 한 번씩 진행을 하는 꿀팁 영상입니다. 5과목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력 발휘를 못하고 시간에 쫓겨서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도 항상 조언을 하고 여러분들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